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할 강의는 에듀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모의고사부터는 제가 난이도에 맞춰서 이 별로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별 하나는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별 두 개는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가능하면 맞춰야 되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 시험을 여유롭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두 가지, 별 하나와 별 두 개의 난이도 문제는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모든 시험에는 이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포함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별 3개, 난이도 상으로 구분할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틀려도 되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조금 더 여유롭게 합격을 하고 싶거나 또는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난이도 상의 문제까지 꼭 맞춰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최소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난이도 하와 중에 해당되는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별 하나짜리 문제입니다. 음향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패턴인데요. 정답은 2번 압력입니다. 간단하게 음향 변수의 종류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향 변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압력, 입자 운동, 밀도, 온도가 있고요. 영어로 외워두시면은 이 앞글자만 기억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PPDT로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만 잘 정리해 두시면은 해당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3번 문제 또한 별 하나짜리 문제고요. 연부 조직에서 투과 심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투과 심도를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패턴의 문제예요. 공식은 아래쪽에 주파수의 값을 넣고요. 위쪽에 3이란 값을 넣게 돼서 계산하게 되면 투과 심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1이라는 주파수의 값이 주어져 있죠.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3으로 계산이 되어지고요. 정답 5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 국가고시 문제는 간단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식 자체가 간단하고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해당 문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조금 어려운 패턴의 문제고요. 거리 분해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패턴이에요.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 분해능은 엑시알 레졸루션 또는 축 분해능이라고도 합니다. 모두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거리 분해능을 개선시킨다. 더욱더 좋은 분해능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줘야 되는지 이러한 패턴의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 분해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파장을 짧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파가 쭉 진행하는 이 전체적인 길이를 파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하게 최대한 짧게 만들어질수록 엑시알 레졸루션, 축 방향 분해능 또는 거리 분해능이 좋아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장을 짧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설정은 거리 분해능을 개선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파수를 높게 설정하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게 돼요. 주파수가 높은 탐촉자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와 근접하게 있는 이 표재성 장기, 갑상선이라든지 유방 초음파 또는 근골격 초음파 검사에 적합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파수가 낮은 탐촉자를 사용하게 되면 음파가 멀리 나가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와 같이 조금 깊은 곳에 있는 장기를 검사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따라서 거리 분해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를 높게 설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흡읍층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댐핑층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요. 흡읍층을 두껍게 또는 댐핑층을 두껍게 설정하면 마찬가지로
축방향 분해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흡입증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보통 길가 도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음벽 있잖아요. 보통 뭐 방음벽이라고도 하죠. 앞쪽에 차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자동차의 소음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한 개념이지만 여기 있는 방음벽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욱더 많은 소음을, 높은 소음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요. 흡입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장이 짧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흡입층을 두껍게 할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축방향 분해능, 거리 분해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파장을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파장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방음벽을 두껍게 하는 흡입층 또는 댐핑을 두껍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음파를 짧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거리 분해능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거리 분해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감쇄가 증가한다. 자, 감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음파가 멀리 못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감쇄라는 것은 음파가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감쇄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멀리 못 간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감쇄가 적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음파가 멀리 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장이 길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쇄가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파장이 짧아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1번이 거리 분해능을 개선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쇄의 개념까지 이 파장과 함께 문제를 통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 주파수의 감소는 거리 분해능 개선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전파 속도의 증가와 반사 크기 증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4번 사이클 수 감소는 주파수의 감소와 같은 맥락이에요. 보통 1초당 몇 개의 사이클이 있는지가 주파수의 개념인데요. 1초당 사이클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파수가 높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1초당 사이클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주파수가 낮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거리 분해능을 개선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보기죠. 정답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거리 분해능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하시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잘 기억해 두세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펄스파에서 충격 계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별 하나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우선 펄스파와 연속파의 충격 계수를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펄스파의 충격 계수는 0.01이고요. 연속파는 1입니다. 그래서 펄스파의 충격 계수를 물어봐서 1번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연속파가 1이라는 것도 함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별 하나짜리 간단한 개념 문제예요. 공진주파수와 관련이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공진주파수의 개념 나오게 되면 연결되는 개념은 앞전 물질의 두께라는 이 두 가지 개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냐면 앞전 물질의 두께가 얇게 되면 높은 공진주파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앞전 물질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공진주파수의 주파수가 낮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얇고 두껍죠로 기억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공진주파수가 나오면은 앞전 물질의 두께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두께가 얇으면 고주파수, 두꺼우면 저주파수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잘 나오는 패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단순 개념뿐만 아니라 3교시 영상 문제로도 함께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를 찾는 해부학적 지표가 되는 혈관은 1번에 있는 지라 정맥이고요. 관련된 영상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췌장 구조물,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이자의 머리 쪽, 몸통 쪽, 꼬리 쪽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에 보여지는 어두운 형태의 구조물이 지라 정맥, 스프레닉 베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주행과 함께 스프레닉 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조물을 찾으면 주변의 췌장 구조물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단면도에서는 다양한 혈관 구조물과 함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물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주어지고 화살표하고 이 구조물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3교시 영상 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와 함께 이런 전반적인 해부학적 관계까지 함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쓸개 돌에서 나타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허상과 관련된 부분들, 인공물에 대한 부분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기본 개념과 함께 영상 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쓸개 돌에서는 후방 음영 인공물, 포스테리어 쉐딩 아티팩트가 정답이고요. 문제풀이와 함께 바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서요. 바로 정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까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담낭, 쓸개 내부에 돌이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성분 뒤쪽에 어둡게 보여지는 쉐도잉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가 쓸개 돌 뒤쪽에서 나타나는 포스테리어 쉐도잉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뒤쪽에 어둡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밝게 보여지는 후방 음영의 증강이 나타나는 이러한 허상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아티팩트를 후방 음영 증강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단단한 성분이 아니라 이 무록과 같은 굉장히 소프트한 구조물 뒤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이점을 구분해 보자면 뒤쪽이 어둡게 보여지는 쉐도잉 같은 경우는 단단한 구조물 뒤쪽에서, 뒤쪽이 밝게 보여지는 후방 음영 증강 같은 경우는 무록과 같은 물 성분 뒤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 무록일 때 초음파 영상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어둡게 보여지는 이러한 형태의 코드가 무록에서 보여지는 초음파 영상 특징인데요. 용어로 표현하자면 어네코익하다, 무에코가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초음파 영화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하나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어네코익하다와 저에코, 하이포에코익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포인트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하이포에코익, 하이포에코익, 아이소에코익, 어네코익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네코익과 하이포의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어네코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코 자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돼요. 내부에 나타난 에코가 전혀 없는 상태가 무에코, 어네코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저에코를 의미하는 하이포에코익은 주변 조직에 비해서 어둡게 보여질 때 사용하는 초음파 용어입니다. 반면 주변 조직보다 밝게 보여질 때는 하이퍼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주변 조직과 비슷하게 보일 때는 동등 에코, 아이소에코익하다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좀 어둡게 보여지긴 하지만 에코가 전혀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주변 조직에 비해서 어둡게 보여지는 것인지 구분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4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간 우엽과 저엽을 나누는 지표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렇게 간 구역을 나누는 지표를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별 2개짜리 문제고요. 이렇게 1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영상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중에 해당된다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부터 찾아보면 5번에 있는 으뜸 사이 틈새고요. 관련된 영상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 이쪽에 문맥 포탈베인이 있고요. 포탈베인에서 담낭 쪽으로 연결되는 밝은 선상에 에코제닉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으뜸엽 사이 틈새, 영어로는
메인 로바 피셔라고 하고요. 이 구조물을 통해서 간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운데 있는 으뜸엽 사이 틈새에서 이 선을 쭉 연결해서 하대 정맥까지 연결되는 가상의 선을 만들게 된다면 이 선을 칸틀리선 또는 캔틀 라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만약 문제에서 담낭 쪽부터 하대 정맥까지 가상의 선을 연결했다. 이 구조물이 어떤 건지 물어본다면 캔틀리 선과 연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의 목적은 마찬가지로 간을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주는 해부학적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메인 로바 피셔, 으뜸엽 사이 틈새는 이 사이에 있는 밝은 선상 구조물이고요. 이 선부터 시작해서 하대 정맥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가상의 선은 캔틀 라인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4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별 3개짜리 문제고요. 난이도 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난이도 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초음파 검사하는 기법 중에서도 이 최신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최신 기법 같은 경우는 좀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높은 난이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최신 기법에 대한 문제들은 꼭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조직 자체의 단단한 측정을 영상하는 기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에 있는 탄성 초음파고요. 엘라스토그라피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탄성 초음파 같은 경우는 작년 국가고시 문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념 정도는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영상까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비모드 영상이 있고요. 옆쪽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빨갛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조직의 경도를 따져봤을 때 좀 소프트한 구조물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구조물이 좀 단단한 성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록색은 그 중간에 해당되는 성분들이에요. 따라서 이 탄성 초음파를 통해서 조직이 좀 단단한지 아니면 소프트한지를 구분하는데 사용하는 최신 기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볼게요. 근골격 초음파 검사에서 사용되는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 하나짜리 간단한 패턴의 문제고요. 정답 1번 리니어 프로브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교시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간 해부학 영상이다 화살표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간 해부학과 해부학적 지표를 묻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별 2개짜리 난이도 중의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메일로와 피셔와 같은 맥락이고요. 4번 으뜸엽 사이 틈새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화살표한 부분이 하대 정맥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쭉 선이 그어져 있다면 1번 캔틀리 선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개념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갑상선과 병동맥 초음파 영상이에요. 이 갑상선 주변에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A 구조물이 목에서 가장 큰 근육, 스터너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 우리말로는 목비근이라고도 하게 되죠. 그래서 A번이 맞는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틀린 보기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탐촉자로 눌렀을 때 쉽게 찌그러지는 것은 B 구조물이 아니라 옆쪽에 있는 정맥 구조물입니다. 옆에 있는 구조물을 내경 정맥이라고 하고요. 탐촉자로 압박을 했을 때 정맥 구조물은 모양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면 B 구조물은 커먼 캐로티드 아테리 총경 동맥이라고 해서 이 동맥 구조물은 탐촉자로 압박을 하더라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B번 보기 틀린 내용이고요. 2번째 내부 반향의 인공물이다. C번 같은 경우는 트라키아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내부에는 공기로 채워 있게 되고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링다운 아티팩트, 여운어상과 연관이 되는 것이 C번 보기의 개념이에요. 이 여운어상은 뒤쪽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공기와 관련된 허상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틀린 보기고요. 4번 침을 삼키면서 검사할 때 움직이는 구조물이다. 그거는 D번이 아니고요. 옆쪽에 있는 이 구조물이고요. 식도에 해당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는 단순한 근육 구조물이에요. 4번도 틀린 보기고요. 5번 보시면 파장이 긴 직선형 탐촉자가 사용된다. 뒤쪽에 직선형 탐촉자는 맞는 내용인데 파장이 짧은 탐촉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거리 불해능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파장이 짧다는 것은 주파수가 높다는 뜻이죠.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다는 것은 음파가 멀리 가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표재성 장기, 피부에서 가까운 장기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탐촉자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19번 보기 별 2개짜리 문제였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여서 별 1짜리고요. 초음파 장비 콘솔의 한 부분이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 이 문제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초음파 장비에 콘솔이 주어지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추가적인 화살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자면 5번에 있는 깊이에 따른 반사파의 감쇄 고정, 다른 말로는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TGC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임신 초음파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문제는 별 2개짜리에 해당되는 난이도 중의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노콜레이지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산부인과 특강 영상이 있습니다. 따로 공부하실 게 좀 많은 파트라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산부인과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고요. 1번 A는 태아 주머니가 아니라 탈락막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B가 태아 주머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A번 보기와 B번 보기가 서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정답은 C번이고요. 화살표한 부분이 욕삭, 난황 주머니에 해당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4번 13주 이전에서 나타나는 구조물이라서 틀린 보기고요. 5번 A 구조물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배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 탈락막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자궁 내막이 있습니다. 보통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궁 내막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 벽 쪽에 착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커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춰 나가게 되는데요. 이 벽에 붙어서 커나가기 위해서는 연결되어 있는 자궁 내막의 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벽 부분과는 다르게 수정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탈락막이라고 불려지게 되고요.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탈락막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샘창자에서 발생한 인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 별 1짜리 간단한 개념의 문제고요. 샘창자에서 발생하는 인공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2번 여온 인공물 링다운 아티팩트입니다. 이 샘창자 내부에는 장 내부기 때문에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공기에서 발생되는 허상은 여온 인공물 링다운 아티팩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링다운 아티팩트는 뒤쪽에 쉐도잉처럼 쭉 떨어지는 모습이 비슷하긴 한데요. 쉐도잉과 차이점을 구분해 보자면 단단한 결석 뒤쪽에 떨어지는 쉐도잉은 어둡게 나타나는 반면 공기 뒤쪽에 보여지는 링다운 아티팩트는 이렇게 밝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영상이 주어져 있고요.
2차원적 심장 초음파 검사의 스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장 초음파 관련된 문제는 별 3개짜리 난이도 상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이 심장 파트는 완전히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모의고사 해설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소노컬리지 특강 영상에서 심장 초음파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소노컬리지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이번에 있는 에이피컬 포챔버뷰를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